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그 주사를 맞기 전에 느낌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주사를 다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오후 들어가지고 조금 편안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전에는 살짝 등락이 조금 있었어요. 네. 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어제 나왔던 벤 버냉키의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그 벤 버냉키 뉴스가 제가 본 것만 5번 넘게 봤습니다. 네. 안 좋은 뉴스는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편안하게 올랐다. 오늘 시장은 거의 명백하게 중국 시장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침에 등락을 하다가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위안화가 갑자기 강세를 띄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데, 오후장 2시 돼서도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강세라는 거죠. 네. 중국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 뭔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오후에 시장을 좀 편안하게 올라가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의 선물은 그렇게 많은 매수를 하지 않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마감 전에 또 매도를 늘려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조금 연속적인, 어제가 좀 아쉬웠다면 그래도 그저께랑 연결되는 연속적인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표를 먼저 보면, 어제 독일의 그 4월 도매가가 있었는데 월간으로 2.1%가 올랐어요. 이게 지난번에는 6.9%였는데 등락 폭은 줄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본의 4월 그 기계 공구 주문이 있었는데 연간으로 25%, 이전은 30%였어요. 그리고 터키의 4월 자동차 생산, 요거는 3.2%가 늘었어요. 지난번에 마이너스 13.7%였는데 이번에 터키의 자동차는 3.2% 생산이 늘었다. 그리고 미국의 5월 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제조업 지표가 있었는데 요게 마이너스 11.6이 나왔어요. 근데 이전 지표가 24.6이었거든요. 그리고 전망이 17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11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5월 지표거든요. 이게 좀 선행해서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연준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미국의 5월 장기 자본 흐름 증가가 있었는데 요게 좀 많이 줄었어요. 231억 달러. 지난번에는 1417억 달러였는데 231억 달러라고. 근데 총 자본 흐름은 1492억 달러, 그리고 이전은 1600억 달러. 조금 줄었는데 요게 장기 자본 흐름 증가가 크게 줄었다. 유럽이 그 올해, 유럽 자체적으로 올해 그 성장률 전망치가 있었는데 그걸 2.7%로 하향을 했어요. 이전은 4%였는데 무려 1.3이나 한꺼번에 내렸다. 이게 지금 올해 그 유럽 자체적으로 이 성장률이 안 좋게 보는 거는 뭐 당연히 전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완전히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매장 847개를 전부 매각하겠다. 여기에서 상각되는 금액이 12억 달러에서 14억 달러 정도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개방을 해서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30년 만에 철수한다. 그리고 그 버냉키 의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연된 것, 늑장을 부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자기는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거 특히 뭐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걸 떨어지는 걸 보는 게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연준도 지금 주식시장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금리를 저렇게밖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건지. 하지만 지금 자산 가치의 폭락을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뉴스를 자꾸 반복해서 보여줬는데 그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뭔가 좀 안심이 되는 듯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그 유럽 영내 업체들이 그 제재 위반 없이 러시아에게 가스 구매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루브라 계좌 개설하는 거를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유가가 미국 시장 마감할 때 114달러였고 지금은 111달러 정도 되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그 무역 기술 협의회가 있었는데 반도체 보조금 경쟁 요거를 좀 자제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요런 위기가 올 때 공급망에 위기가 올 때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푸틴이 집단 안보 조약 기구 정상 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 조성은 아니다라고 뭐 크게 이들 국가 문제는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만 군사 인프라가 확대되면 나토의 그 군대가 그쪽에 배치되면 요거를 그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 대응을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에서 이제 나토 가입을 사실상 용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런 거 보면 최근에 보면 이게 타스 통신에서 나온 건데 뭐 푸틴이 정상회의나 뭐 어디 나와가지고 연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그런 가짜 뉴스죠. 예, 혈액암 수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나오면 그거를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 사진이 없잖아요. 사진이 전부 다 옛날 사진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군 열병식 할 때 나왔을 때 그 푸틴의 걸음걸이나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그런 걸로 봐서는 하여튼 푸틴의 건강 상태는 지금 현재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그 코로나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7월 달에 종료가 되는데 이번에 종료하지 않고 연장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그 변종 발견되는 거 뭐 4호하고 5호하고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유럽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 지금 헝가리가 계속 반대하고 있죠. 예. 무산됐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나토가 에스토니아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한 15,000여 명의 그 군대가 참여하는 그런 군사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뉴스인데 중국이 상하이가 6월 달에 봉쇄를 전면 해제한다라는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뉴스를 직접적으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오늘 못 봤는데 증권사 몇 군데에서 이 뉴스를 가지고 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중국 시장은 이게 아마 나왔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베이징하고 상하이에서 이 너무 강한 봉쇄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탈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억제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그렇죠. 이게 확산되면 이게 못 막는다고 비난하고 너무 강하게 봉쇄하면 봉쇄해서 죽겠다고 비난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중국 시민들의 분노는 봉쇄가 너무 강해가지고 죽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전 국장 경제 전문가가 2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1.7에서 3.2로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 부동산 이 완화 정책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나와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게 좀 좋아지지 않고 있다. 하여튼 뭐 중국의 뉴스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뉴스들이 있었고 오늘 그 중국의 상하이 반도체 생산량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연간으로 마이너스 12.1%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상하이에서 자동차 4월달 판매량이 제로입니다. 제로. 한 대도 안 팔렸다고. 네.
자동차 생산은 마이너스 43.5%, 로봇은 마이너스 8.4%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다. 이걸 빨리 그 봉쇄를 완화를 해줘가지고 공장을 가동하게 해줘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그 MSCI 세계 지수 그 시총이 11조 달러가 최근에 줄어들었다. 1경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라는 건데 뭐 10% 추가 하락한다라는 또 전문가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제 미국 시장의 뉴스를 가만히 이렇게 쭉 보니까 어제 분위기가 좋은 얘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등락을 하는데 등락 폭이 어제는 크지 않았거든요. 예. 크지 않았는데 악재라고 할 만한 뭐 그런 뉴스들 뭐 계속 전문가들이 안 좋다 더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등락 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 현재 그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등락 폭이 변동 폭이 줄어야만이 바닥을 만들 만한 어떤 그런 게 생기는데 어제는 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을까.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좀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분위기는 오늘 벤 버냉키의 나쁜 얘기만 이렇게 부각해서 계속 보도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그 삼성전자의 상승이 눈에 띄게 상당히 컸죠. 네, 계속 이렇게 커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아쉽게도 외국인의 매수가 아직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오늘 환율이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위안화 따라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제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환율로는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 악재가 봉쇄나 아니면 러시아의 전쟁에서 어떤 개선 조짐이 보여야만이 강하게 들어오는 건데 그런 게 현재 보이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MSCI 지수에서 이 세계 주식 가치가 11조 달러가 사라졌다라는 거.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걸 보면 생각하는 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임금을 계속 올려가지고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를 계속 늘리고 막 임금을 계속 올려가지고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는데 그 돈들을 못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줄여버리는 그런 현상을 지금 그 연준이 의도하게 지금 그 금리를 올려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산 가치가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많은 돈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일에 이제 그 채권 쪽에 이 미국채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가만히 지켜볼 때 지금쯤은 그 주식시장이나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볼 만한 때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돈이 그쪽 시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경제에 이게 넘쳐나고 있는 이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폭락을 한 상태인데 기업들이 너무너무 싸요, 지금. 예. 다른데 근데 큰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돈을 들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 사냥을 할 만한 아주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돈이 그런 쪽에 자꾸 들어가겠죠. 예. 그게 이제 시작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 주가가 바닥에서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봉쇄가 조금 완화되거나 좀 뭐 해제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조짐을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많은 종목이 오르긴 했는데 특히 뭐 후성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전망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실적이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뭐 1400% 실적이 발표됐는데 오늘 빠졌어요. 네. 실적이 좋아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의 흐름이 좀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는데 오늘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경우는 롯데정밀화학이에요.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의 지분을 1년 동안 31%에서 36%로 늘렸다라고 했는데 롯데케미칼한테 물었어요. 왜 사느냐고. 그랬더니 뭐 다른 뭐 경영권 강화 때문에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롯데정밀화학과 롯데케미칼의 리포터나 뉴스 같은 게 최근에 아주 자주 보입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롯데정밀화학이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어요. 롯데정밀화학의 이번 실적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200% 정도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거의 대부분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반값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흐름이 롯데정밀화학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엔터주들이 지금 급락했다가 폭락했다가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네. 뭐 SM이나 뭐 디어유나 뭐 이런 쪽으로 강하게 나왔는데, 그런 쪽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이제 사볼 만한 가격이지 않을까 싶고, 조선주가 오늘 LNG선 수주가 뭐 삼성중공업도 수주했고 현대중공업도 수주했고 한국조선해양도 뭐 수주를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요. 또 적자가 나와가지고. 네. 후판 가격 인상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왔다. 근데 이 수주가 많은 양의 어떤 그 좋은 실적을 아직 1분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선주도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사볼 만한, 근데 차트를 보면 조선주는 지금 사고 살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조선주도 타이밍을 잡아서 사봐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주식들이 보면 지금 살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잘 찾아보면 좋고, LX 세미콘이 그 텔레칩스에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텔레칩스가 또 유상증자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좋은 호재들이 있는 그런 뉴스들을 안고 있는 그런 주식들, 상승 흐름을 이렇게 타려고 하는,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주식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